제가 평생 모은 50억 유산을 너희에게 주지 않겠다고 말한 그날 저는 살던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50년을 넘게 벌고 모으고 아껴온 이 돈이 한순간에 저를 집 밖으로 내몰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며 살아온 부모의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한 배신감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50억은 더 이상 자식들을 위한 유산이 아니라 오직 저 자신을 위해 써야 할 인생의 자산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결심했죠. 이 50억? 이제 그 돈은 오롯이 제 인생을 위해 씁니다. 지금까지 저는 누구를 위해 살았을까요? 자식을 위해, 손주를 위해,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제 것을 모두 내어주며 살았던 50년의 시간들. 그렇게 헌신했던 모든 것들이 50억이라는 숫자 하나로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마침내 이해했습니다. 진정한 자유란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나 자신을 위해 살 수 있는 용기가 아닐까 하는 말입니다. 집에서 쫓겨난 후 저는 지금 정말 행복합니다. 여행도 다니고 배우고 싶었던 것도 배우며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모의 도리라고 생각하며 모든 것을 주겠습니까? 아니면 저처럼 단호하게 제 인생을 위해 돈을 쓰겠습니까? 제가 평생을 아끼고 모은 재산이 50억 원이 넘습니다. 어릴 적부터 저는 돈의 소중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시골에서 태어나 가난 속에서 자란 저는 언젠가는 부자가 되어 자식들이 고생하지 않도록 해주겠다는 꿈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 밤늦게 돌아오고 주말도 없이 일했습니다. 자신을 위해 써본 돈은 거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식들을 위한 투자였고 미래를 위한 저축이었습니다. 아들이 태어났을 때의 그 기쁨, 그리고 첫 딸을 안았을 때의 감동. 그 기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저는 그때부터 자식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며 매일 일했습니다. 좋은 학교에 보내고 좋은 대학을 가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대출을 받으면서까지 교육비를 마련했고 과외 선생님도 붙여줬습니다. 시간이 지나 아들이 직장을 다니게 되고 결혼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아들 결혼에 필요한 전세금을 도와줬습니다. 자식이 좋은 환경에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길 바라는 부모의 마음으로 말입니다. 그 돈은 제 저축의 상당 부분이었지만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아깝지 않았습니다. 집도 도와줬습니다. 부동산이 계속 오를 거라는 생각에 아들 명의로 된 아파트를 사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늘 가진 것 이상으로 아낌없이 퍼주었습니다. 손주들이 태어나고 그들의 교육비도 챙겨줬습니다. 손주들이 좋아할 만한 선물도 자주 사주고 가족여행을 갈 때도 제가 모든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친구들과 비교할 때 우리 손주들이 최고라고 생각하길 원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저의 존재 가치라고 믿었으니까요. 저는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제 욕심에서 비롯된 건 아닌지 말입니다.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이 부모의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사랑이고 그게 희생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노후를 준비하지 않은 채 오직 자식들을 위해서만 살았습니다. 이 50억이 모여진 것도 결국 제가 먹을 것도 아껴 모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자식들이 제 노후를 봐주겠지, 이 돈도 결국 자식들에게 가겠지 하는 암묵적인 기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뭔가 이상한 날씨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쟤를 거실에 앉혀놓더니 마치 중요한 회의라도 하는 것처럼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때 무언가 안 좋은 일이 생긴 건가 하는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혹시 아들이 일을 잃은 건 아닐까? 아니면 손주 중 누가 아픈 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입을 열었을 때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나중에 유산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 질문이 저를 때렸습니다. 마치 냉수를 끼얹은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유산? 그들은 제가 아직 살아있는데 이미 제 죽음 이후의 재산 분배를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제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희를 위해 준비해 주신 거 맞죠?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들은 이미 이 돈을 자신들의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얼마나 열심히 벌었는지, 얼마나 아껴 모았는지는 상관없이 그들의 눈에는 이 50억이 마치 당연히 자신들의 것이 되어야 할 재산처럼 보였던 겁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을 보고 그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마치 어머니, 저희가 기대해도 되죠? 라는 확인이었고, 동시에 서둘러서 그 돈을 정리해 놓으세요 라는 압박이었습니다. 제 목구멍이 조여왔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아온 아들과 며느리가 제가 이렇게 느껴진다니. 그동안 제가 그들을 너무 많이 챙겨줬나 싶었습니다. 혹시 제 사랑을 잘못 전달한 건 아닐까요? 아이들 교육에 투자한 모든 것, 결혼할 때 도와준 전세금, 집을 사주고 손주들을 챙긴 모든 것들이 이렇게 평가될 줄은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거짓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자신의 마음을 숨기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평생을 거짓으로 살아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가 정말로 원하는 말이 무엇인지, 제 마음이 뭔지를 드디어 솔직하게 표현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너희에게 줄 생각 없다. 이 돈은 내 노후를 위해 쓰겠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은 순식간에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그 표정의 변화를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이 돈에 집착했는지를, 그 돈이 자신들의 눈에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말입니다. 아들은 저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보는 것 같은 낯선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입을 열었을 때 그 목소리는 싸늘했습니다. 그럼 더 도와드릴 필요 없겠네요. 저희도 저희 살 길 찾아야죠. 그 말 한마디, 그것으로 모든 게 끝났습니다. 제 인생의 50년이 그 한마디로 무너졌습니다. 50억이라는 돈이 제가 평생 사랑으로 키운 자식들의 마음을 이렇게 차갑게 바꿔버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해준 모든 것들, 손주들을 챙기며 보낸 모든 날들, 그 모든 사랑과 헌신이 그들의 눈에는 결국 투자일 뿐이었던 겁니다. 그 투자에 대한 보상으로 이 50억을 기대했던 거죠. 그들의 눈에는 제가 어머니가 아니라 그저 돈주머니로 보였던 겁니다. 그 배신감은 제가 평생 느낀 고통 중 가장 쓰라렸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눈앞이 희뿌옇게 흐려졌습니다. 제가 누군지 몰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며 살아온 한 사람의 어머니로서의 정체성이 그 한순간에 산산조각이 나버린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결정되어 버린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나가고 남겨진 거실에 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 햇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그 어떤 빛도 밝혀주지 못했습니다. 혼자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무엇을 위해 살아왔나?
평생을 자식에게 퍼주며 살았는데 결국 돈이 없으면 부모도 아니더군요. 침대에 누웠지만 눈은 계속 떠 있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 천장 위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하늘? 별? 아니면 제 인생의 모든 선택들이 틀렸다는 증거일까요? 시계는 자정을 넘어갔습니다. 새벽 1시, 2시, 3시. 시간은 흘렀지만 저는 여전히 깨어 있었습니다. 제 인생을 되짚어 보기 시작했습니다. 20살에 결혼했을 때의 설렘,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의 감격, 그리고 그 이후로 끝없이 이어진 일과 희생들. 제가 놓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봤습니다. 친구들과 놀 시간, 제 취미를 키워볼 시간, 제 꿈을 따라가 볼 시간, 모든 것을 자식들을 위해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제 자신을 정말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위대한 어머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희생의 화신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니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었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혹은 그것이 제 욕심은 아니었을까요? 자식들이 제 기대를 충족시켜 주기를 바라는 그런 종류의 욕심 말입니다. 제 인생이 자식들을 통해 의미를 갖기를 원했던 그런 종류의 욕심. 아들이 어릴 때를 생각했습니다. 학용품을 사달라고 졸랐던 그 어린 목소리. 아빠 같은 걸 타고 싶다고 울었던 그 표정. 그때 저는 그래, 내가 열심히 벌어서 너한테 사줄게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생각해보니 그 약속이 언제부터인가 일방적인 기대로 바뀌어 버렸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주는데 넌 날 사랑해야 해. 내가 이렇게까지 해주는데 넌 날 어머니로 대접해야 해. 그런 암묵적인 강요. 새벽 4시쯤 저는 예전에 찍었던 사진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학교 입학식을 하던 날의 사진, 딸 결혼식 사진, 손주 100일 사진, 모두 제가 주도적으로 찍게 했던 사진들이었습니다. 마치 제 삶의 증거를 남기고 싶은 듯이 내가 이 자식들을 키웠다는 증거, 내가 이 가족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증거 말입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자식들을 사랑한 게 아니라 제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 자식들을 이용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삶을 정당화하고 제 존재를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 이 깨달음은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새벽빛이 창문을 통해 스미기 시작했습니다. 또 하루가 끝나고 또 하루가 시작되려고 합니다. 저는 밤새 한 번도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긴 밤 동안 저는 제 인생을 완전히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됩니다. 저는 거실에 나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어제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냉담했습니다. 마치 제가 그들의 기대를 저버린 범인인 양말입니다. 아들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더 이상 아들로서의 감정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짐 정리하세요. 이제 저희끼리 살게요. 그 말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집에서, 내가 꾸리고 가꾼 이 집에서 내가 얼굴을 맞댈 수 없게 되었습니다. 50억이 없다는 말 한마디에 제가 살던 집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된 겁니다. 저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게 현실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정말 일어나고 있는 일인가? 제 아들이 정말 제게 나가라고 하는 건가? 50억을 주지 않겠다는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짐을 정리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손을 들 수 없었습니다. 가서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50년을 그 집에서만 살았습니다. 그 집이 저의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집을 떠나야 한다는 게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그 냉정함이 점차 제 마음을 바꿔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분노였습니다. 내가 이 자식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했는데 이게 무슨 배은망덕한 짓인가. 내가 이렇게까지 해준 건 사랑이었는데 그 대가가 이 모욕인가. 그런 분노가 며칠간 계속되었습니다. 밤마다 생각했습니다. 아들에게 할 말들, 며느리에게 할 말들, 그들을 책망하고 싶었습니다. 당신들이 얼마나 부모 불효한지를 깨우쳐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도 결국 사라졌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다른 감정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깨달음이었습니다. 이 돈을 왜 꼭 나를 배신한 자식에게 줘야 하지? 그 질문이 제 머리를 맑게 해주었습니다. 처음으로 이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쫓아내고 저를 배신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제 인생까지 포기해야 한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제 노후까지 포기해야 한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저는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내 인생은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아들, 며느리, 아니면 제 자신? 당연히 저 자신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제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요. 아무도 나를 구해주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아무도 내 노후를 봐주지 않을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렇다면 이 50억은 누구를 위해 써야 할까요? 당연히 제 자신을 위해 써야 합니다. 이제라도 남은 인생은 나를 위해 써야겠다. 그 생각이 들었을 때 제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분노의 눈물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깨어남의 눈물이었습니다. 제 인생을 처음으로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보게 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순간 그 50억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제 인생을 붙잡고 있던 쇠사슬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저를 자유롭게 해줄 해방의 열쇠였습니다. 그 돈으로 저는 마침내 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를 위해서가 아닌 오직 저 자신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 순간 눈물 대신 단단한 의지가 가슴에 차올랐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손을 떨리게 하며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은행에 전화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갈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해야 할 일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해 나갔습니다. 제 인생은 이제부터다. 이제 정말로 시작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곧장 움직였습니다. 그 밤을 지나고 새벽이 밝아왔을 때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며 이미 제 앞에 할 일들이 명확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시간이 없었습니다. 제가 느린 발걸음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빨리 움직여야 했습니다. 빨리 제 재산을 정리하고 빨리 이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이 공간은 더 이상 제 집이 아니었으니까요. 아침 6시 나는 폰을 들고 은행에 전화를 했습니다. 평소처럼 대하는 은행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평소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내 목소리에는 이전에 없던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업무 시간에 방문할 예정인데 제 계좌 정보를 정리해 놓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잡았습니다. 은행에서 저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저는 아들과 며느리가 출근하기 전에 서둘렀습니다. 대충 씻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그 거울 속에 내 얼굴은 낯설었습니다. 이제껏 본 적 없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행에 도착했을 때는 아침 8시 30분이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직원들이 업무를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제 담당자를 찾아갔습니다. 그 직원은 저를 보고 미소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30년을 거래해온 고객이었으니까요. 평소에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저는 깊게 숨을 쉬고 말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자산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어디에 묶여 있는지, 그리고 전부 다시 제 이름으로 정리하는 게 가능한지 알아봐야 합니다. 직원의 표정이 약간 놀란 듯 했습니다. 보통은 그렇게 긴급하게 자산을 정리하는 고객이 드물었으니까요. 그 직원은 컴퓨터를 켜고 제 계좌들을 하나씩 확인해 나갔습니다. 예금 10억 원이 아드님 명의로, 전세 보증금 5억 원이, 주식계좌 20억 원이, 그 목록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깊이 빠져 있었는지를. 아들 결혼 때 넘겨준 예금 10억 원, 손주 교육을 위해 전세금으로 묶어둔 5억 원, 그리고 10년을 투자해서 모은 주식 20억 원. 모두가 제 이름이 아닌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노후 자금이라며 따로 묶어두었던 15억 원, 총 50억 원. 평생을 일해서 모은 돈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한심한 일은 그 돈들 중 절반이 넘는 돈을 제가 이미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넘겨주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직원은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이렇게 급하게 정리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니, 웃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웃음이라고 보기 힘들었을 겁니다. 집을 떠나야 해서입니다. 그 말만으로도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직원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업무적으로 대했습니다. 전문가로서 가능한 방법들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먼저 아들 명의로 되어 있는 10억 원의 예금. 이것은 제가 아들에게 준 것이지만 법적으로는 제 동의가 필요했습니다. 아들에게 연락해서 동의서를 받으면 다시 제 이름으로 돌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연락한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대신 다른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 돈은 순전히 제 명의로 새로운 계좌에 예금하고 기존 계좌는 폐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아드님 명의로 이체된 자산은,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새로운 계좌를 만들겠습니다. 저는 결정했습니다. 아들을 통해 돈을 돌려받겠다는 기대는 버렸습니다. 대신 새로운 길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새로운 계좌들, 제가 완벽히 통제할 수 있는 자산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전세 보증금 5억 원은 어떻게 할까요? 그것도 손주를 위해 묶어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것도 돌려받아야 했습니다. 그 돈은 손주가 아닌 저 자신의 노후를 위한 돈이어야 했습니다. 전세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서 그 보증금을 제 명의의 새로운 계좌로 이체하도록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직원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식은 어떨까요? 20억 원의 주식. 저는 10년에 걸쳐 매달 조금씩 사모았습니다. 좋은 회사들의 주식들이었습니다. 배당금도 제법 나는 주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배당금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것도 대부분 손주들의 교육비나 생활비로 들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이 주식들은 모두 저희가 관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 판매할 수 있고 수익금을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좋았습니다. 저는 결정했습니다. 모든 주식을 정리해 주세요. 그리고 그 수익금을 제 명의의 신규 계좌로 이체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50억 원. 단 한 푼도 놓치지 않고 전부 제 이름으로 다시 묶어버렸습니다. 은행을 나왔을 때는 이미 정오가 가까워 있었습니다. 이 시간이 넘는 시간을 은행에서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 동안 저는 제 인생을 다시 제 손에 쥐게 되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들과 며느리는 아직 출근 중이었습니다. 좋았습니다. 저는 서둘렀습니다. 여행 가방을 꺼내고 필요한 물건들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옷, 신발, 약, 통장, 증서. 50년을 산 집이었지만 제가 챙겨야 할 물건들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물론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추억이 담긴 사진들, 아이들이 어렸을 때 만들었던 공예 작품들. 하지만 저는 그것들을 보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지금은 그럴 시간이 아니었으니까요. 대신 저는 한 장의 메모장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엇을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분노, 서운함, 상처, 모든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쓰고 싶었던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냉정하길 원했습니다. 감정적이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썼습니다. 50억은 이제 내 삶을 위해 쓸 거다. 첫 번째 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었던 것은 걱정 마라. 너희에게 기대 안 한다. 세 번째 줄도 있었습니다만 전 그것을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이 두 줄이면 충분했습니다. 짧지만 명확했습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를 보여주는 문장이었습니다. 그것은 저의 독립선언이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카톡 창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타이핑했습니다. 50억은 이제 내 삶을 위해 쓸 거다. 걱정 마라. 너희에게 기대 안 한다.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메시지가 날아갔습니다. 그 메시지를 보낸 후 저는 아들의 연락처를 찾아 모두 차단했습니다. 전화도 차단했습니다. 문자도 차단했습니다. 계좌물 공유도 차단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차단하는 데는 5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5분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그 후 저는 여행 가방을 들고 집을 나왔습니다. 거울을 한번 봤습니다. 그 거울 속의 내 모습은 처음 본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제일 익숙한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제 진짜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의 기대에 무릎을 꿇은 모습이 아니라 오직 제 자신을 위해 설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집 문을 닫았습니다. 열쇠를 내려놓았습니다. 50년을 함께한 집이었지만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을 바라봤습니다. 제 앞에는 이제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자식의 그늘에서 벗어나 제 인생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50억은 이제 자식이 아닌 오직 저를 위한 자유의 자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지금 저는 너무나 편안하고 행복합니다. 그 집을 나온 지도 벌써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혼자라는 생각에 밤마다 눈물을 흘렸고 제 선택이 맞는 건지 의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지금 저는 제 삶을 완전히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50억이라는 돈을 오직 나 자신을 위해 쓴다는 것.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던 저에게는 처음 느껴보는 자유입니다. 정말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자유감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동안 내가 얼마나 큰 짐을 지고 살아왔는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여행을 다닙니다. 예전에는 시간이 없어서 자식들을 봐야 해서 가지 못했던 그런 여행들입니다. 지난달에는 유럽에 다녀왔습니다. 롬, 파리, 베르네. 제 이름으로 비행기 표를 예약하고 제 돈으로 호텔을 잡고 제 시간으로 관광을 다녔습니다. 아무도 나를 재촉하지 않았고 누구도 내 일정에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자유로웠는지 모릅니다. 저는 배우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관심 있었던 것들들 말입니다. 피아노, 그림, 도예, 영어 원서 읽기, 이런 것들을 배우기 위해 시간을 내고 돈을 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대학교 평생교육원에 등록했고, 지난주에는 미술관에서 진행하는 미술 감상 강좌도 들었습니다. 제 마음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제 시간이 제 것입니다. 저는 이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생이 남편과 자식들을 위한 삶이었다면 두 번째 인생은 온전히 저 자신을 위한 삶입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이 제 진정한 삶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물론 외로움도 있습니다. 손주들을 그리워하는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은 더 이상 저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는 저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를 위한 일들이 있고 저를 만족시켜주는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누구의 기대도 저를 붙잡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50억이라는 돈을 둘러싼 가족의 갈등 앞에서 저처럼 단호하게 재산을 정리하고 독립을 선언할 수 있으셨을까요? 아니면 자식들의 손에 돈을 내주며 자신의 노후를 포기하셨을까요? 이것은 정말 어려운 선택입니다. 제가 너무 냉정한 어머니였을까요? 아니면 현명한 선택이었을까요? 저는 솔직히 아직도 가끔 그 질문을 던집니다. 하지만 제가 확실히 할 수 있는 말은 이것입니다. 제 선택으로 인해 지금 제가 행복하다는 것,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모든 댓글을 읽으며 제 삶의 용기를 얻겠습니다. 같은 상황에서 고민하시는 분들, 혹은 저와 다른 선택을 하신 분들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50억으로 이룬 행복한 독립의 삶에 대해 더욱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부분인데요. 뒤늦게 후회하며 저를 찾아온 아들 부부의 근황까지 모두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그들이 저를 다시 찾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저는 그들과 어떤 대화를 나누게 될까요? 이 궁금증을 함께 풀어가시길 바랍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게 해줍니다. 감사합니다.